네, 6번 풀겠습니다. 자동차의 위반 횟수가 평균이 2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데 람다는 2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자, 위반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해 주려고 한답니다. 그럼 감면 대상 승용차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죠. 자, 지금 자동차의 연간 운유일 위반 횟수를 X라고 하면은 X는 지금 뭘 따라? 평균이 2인 포화송 분포 따르고 있다고. 근데 X가 요 위반 횟수가 몇이 나오면 0이 나오면 해준대잖아.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X가 0이 나올 확률 구해주란 소리죠. 그럼 이만큼 비율이 뭐야? 위반을 안 하는 승용차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X는 0일 확률을 구해줘라.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결국 뭐 해야 돼? 포화송 분포의 확률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지 요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요 문제는 요 문제 어디에 포화성 분포의 확률은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안 나와져 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 포화성 분포의 확률 구하는 식을, 그죠? 확률 함수 식이 있겠죠? 걔를 외웠어야 됩니다.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요렇게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여기 13년 9급 6번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포화성 분포 문제들은 확률 함수를 굳이 몰라도 풀 수 있거나 또는 확률 함수를 문제에 알려준다고.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그 이후에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포화성 분포 문제가 나오더라도 확률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3년 9급 때는 외워서 풀어라라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우지 못하면은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위에다 적어놨어.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 평균이 2인 포화성 분포의 확률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답니다.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인데 람다가 지금 2인 거죠. 그렇죠? 평균인 놈. 그래서 2의 x승 요렇게 해서 구한답니다. 그럼 0일 확률은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의 0승이고 0 팩토리얼이 몇이야? 1입니다. 0 팩토리얼은 우리가 약속해 놓은 거야. 원래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인 게 뭐야? 3부터 해갖고 1까지 곱하란 소리잖아. 그럼 0 팩토리얼은 말이 안 되잖아. 0부터 시작해서 1로 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으로 0 팩토리얼이 우리가 수학을 풀다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걔는 무조건 1로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통계학에서. 자, 그렇게 해서 얘는 1이고 2의 0승도 1이니까 결국 값이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자연상수 2는 몇이래? 약 2.7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2.7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의 제곱분의 1이 속하는 구간을 찾아봐라니까 2를 제곱하면 몇이야? 2의 제곱분의 1. 얘보다는 2.7의 제곱분의 1이 뭐 하겠어? 작겠죠. 그 다음에 2.7은 3보다는 작은 수니까 3의 제곱분의 1보다 뭐 하겠어? 크겠죠. 그래서 요렇게 사이 구간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4분의 1, 얘는 뭐야? 9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과 9분의 1 사이 값이다 해갖고 3번 찾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포화성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람다가 2인, 평균이 2인 포화성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감면 대상 승용차가 되려면은 요 포화성 분포의 위반 횟수라는 요 x 값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x는 0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이 문제 어디에도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 식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뭐 했어야 돼? 외웠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외운 다음에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요 값이 나오는데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2승이란 값이 나오는데 2의 2승분의 1이란 소리죠. 그래서 걔는 2.7이니까 2.7을 대입하면은 요렇게 찾을 수가 있고 얘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7이란 값은 2랑 3 사이의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1과 3의 제곱분의 1 사이의 값입니다. 라고 해서 찾아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의 확률함수 식을 외웠으면 풀 수 있고 못 외웠으면 못 푸는 문제죠. 근데 요즘 나오는 시험 문제, 그렇죠? 2025년 그렇죠. 현재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2025년인데 2000 이때 2013년 이후로 어쨌든 2014년 이후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다 포화성 분포의 확률함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포화성 분포의 확률함수 식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만 포화성 분포에서 그런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확률함수 식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를 외웠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 못 외웠으면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 외웠더라도 조금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모 정도는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7번 뭐 구하래? 검정력 구하랍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검정력을 진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뭐야? 식으로만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검정력이 뭐야? 검정력은 확률인데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인데 검정력은 좋은 거기 때문에 진짜 기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립가설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그런 확률이 검정력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을 써야 되는데, 대립가설은 뭐야? 뮤는 1일 때가 대립가설이죠. 그리고 기각하려면 뭐 해야 돼? 기각력이 나와야 되는데, 기각력을 표본 평균은 0.580보다 큽니다로 쓰기로 했대. 그럼 요렇게 해서 검정력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검정력의 정의 반드시 요렇게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구간, 90% 실내 구간을 구했대. 그런데 다음 설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실험을 100회 하면, 요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실험을 100번 하면은 모평균이 포함되는 실내 구간의 횟수는 항상 90회니. 그렇죠? 요거 아니라고 했죠. 자, 90% 실내 구간에서 요 90%가 뭐야? 실내 수준이라는 건데, 요 실내 수준의 의미가 뭐라고? 100번 실내 구간을 구하면은 모평균을 포함하는 실내 구간이 90번이다? 아니죠. 90번일 것으로 뭐 된다고? 기대된다는 뜻이라고. 진짜 90번 포함하는지 아니면 빵번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률적으로 90번 포함하게 된다고.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를 100번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0.9라는 이런 이항분포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실내 구간은. 이항분포는 당연히 0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수 있죠. 무조건 90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모평균을 포함하는 실내 구간이 나올 확률이 90%로 높은 것일 뿐인 거지, 진짜 실제로 진짜 90회 포함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실내 구간의 의미, 실내 수준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은 근데 잘 몰랐더라도 밑에 보시면 다 맞는 말입니다. 각 실험에서 모평균은 실내 구간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맞겠죠. 그렇죠? 포함되거나 아니거나 이거밖에 없지.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없잖아.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폭은 줄어든다. 그렇죠? 실내 구간의 폭이 뭐야? 길이란 소리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n이 뭐 되면 커지면은 요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 되죠?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고. 다음 4번. 실내 수준을 95% 늘리면은 폭은 늘어나니. 자, 실내 구간의 길이, 폭이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데 실내 수준을 높여. 그럼 요 Z 값이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렇죠? Z 0. 얘는 90%니까 0.05 값을 썼을 텐데 95%로 늘리면 Z 0.025 값을 쓸 거 아니야. Z 0.05가 몇이야? 1.6450. Z 0.025는 몇이야? 1.96이잖아. 실내 수준을 올리면은 당연히 뭐대? 요 분포 값이 커지게 되니까 요 전체적인 실내 구간의 폭, 실내 구간의 길이도 뭐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늘어난다, 맞게 된다고. 이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2, 3, 4번이 여러분들이 쉽게 맞고 그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요거 풀 때 잘 모르셨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실내 구간의, 특히 실내 수준의 의미가 무엇이냐, 정확히 90%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90%의 확률로 일어난다는 소리라고,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번 풀겠습니다. 표본 분산의 B를 F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지금 내가 가설 검정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기각력을 구해보라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1, 3번은 자유도가 10, 10이고 2, 4번은 자유도가 9, 9죠. 그럼 몇 개에 대해서 실험했나를 살펴보면 되죠. 10개에 대해서 실험했다고. 그렇죠? N은 10이라고. A에서도 N은 10이고 B에서도 N은 10이야. 근데 자유도가 10, 10일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자유도는 무조건 빼기 1부터 시작하잖아. 특히나 모분산의 비검정에서의 자유도는 NA
마이너스 1, MB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표본 분산을 쓰다 보니까 자유도가 하나씩 줄어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99인 건 맞는데 이제는 부등호 방향을 정해야죠. 자, 부등호는 뭘 보고 정하는 거야? 대립가설을 보고 대립가설이 좌측 검정이냐 양측 검정이냐를 살펴봐야죠. B 회사의 제품의 삼포도가 A 회사의 제품의 삼포도보다 작냐니까 요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내가 구한 요 통계량과 검정 통계량과 맞추기 위해서 시그마 B제곱을 저쪽에 갖다 나눠. 그럼 요렇게 되죠. 시그마 B제곱이 시그마 A제곱보다 크다.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쵸?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값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무슨 검정? 우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준점을 예로 놓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 1이면 우측 검정, 요렇게 하면 양측 검정, 요렇게 하면 양측 검정, 요렇게 하면 뭐야? 좌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내가 알고 싶은 모분산의 B가 1보다 크다를 알고 싶은 거니까 무슨 검정? 우측 검정이 돼서, 자, 기강력은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우측에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그렇죠. 검정 통계량이 뭐 하면은 요 분포의 이 기각치, 얘가 뭐가 돼? 얘가 기각치가 되는데 기각치보다 크게 되면은 기각할 거 아니야. 우측 반측 검정이니까.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뭐 써야 되냐? 그다음에 지금 대립가설이 무엇이냐? 그래서 무슨 검정이냐? 그렇기 때문에 기각력의 부등호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라는 진짜 검정의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0번 표본 크기 구해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보면은 900명을 조사해서 630명이 지지하는데 이때의 표준 오차 추정치가 0.015래. 900명일 때 표준 오차가 몇이라고? 0.015라고. 근데 나 표준 오차 추정치를 몇으로 하고 싶어? 0.005로 하려면은 몇 명 조사해야 되냐라는 문제죠. 자, 표준 오차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3분의 1로 줄이고 싶죠. 그러면은 표본 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말이죠. 자, 얘도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이긴 한데 얘도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 루트 n이 분모에 들어가죠. 표본 크기는 모 비율에 추정할 때 실내 구간 구할 때 어디 들어가? 루트 n으로 해갖고 분모에 들어가 있다고. 모 비율의 추정식 어떻게 써? 실내 구간 구하는 거.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z 0.025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 곱하기 1-p 요렇게 해서 구해지게 되죠. 그리고 p 값을 모르니까 p의 추정치를 써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n은 어디에 있어? 여기 분모에 있다고.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에서 표본 크기 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전체가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들어가 줘야죠. 3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 준다면은 9n으로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900명일 때보다 몇 배 해줘야 돼? 9배 해줘야지. 그렇죠? 9배 해줘야지 표준 오차가 3분의 1배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900에다가 9배 하면 몇 명이야? 8100이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것보다 표본을 늘리는 거는 더 제곱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3분의 1 줄이려면은 3배만 늘려서는 안 되고 그거의 제곱인 9배를 무려 늘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쉽게 늘리는 게 표본을 늘려봤자 엄청나게 오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딱히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앞에 12년, 11년 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고르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